김영재의 이톡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의 주역이면서 한국 경제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중국 경제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예. 자, 2023년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중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게 좀 결과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 실적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었고요. 중국 경제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력을 보여준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은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요. 2022년이죠. 초반부터 미국이 이제 고금리를 주도한 고금리 정책의 네. 효과가 사실 예. 지난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또 더더욱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중 갈등과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확산되어지면서 매우 힘들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중국은 지난해 초에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어떤 부작용, 후유증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 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랄까 어떤 현상이 소비가 크게 감소되고 위축된 거죠. 네. 예, 따라서 이런 소비의 위축과 또는 부동산 중국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기관의 파산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었지만 중국은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금까지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푸는 것이죠. 네.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선방한 한 해가 아닐까. 예. 왜냐하면은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의 경우 5.2%에 육박하거든요. 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초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맞습니다. 선방을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예. 말씀대로 뭔가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얼핏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지금 우리가 중국은 5%나 성장했는데 우리가 중국 걱정할 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중국이 사실 우리 경제에도 미친 영향이 크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런 주제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예. 최근 이제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를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한계에 도달했다. 차이나 피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에 중국 경제 그럼 언제부터 지금부터 쇠퇴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야기로는 차이나 피크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을 나타내는 용어 아닌가. 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나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한국도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일본의 경우 어떻습니까? 지난 90대 초반에 버블이 붕괴되어지면서 최근까지 경제 성장률이 0이거나 1% 미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네. 10년, 20년, 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팬 피크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예, 그렇죠. 게다가 2020년 코로나 원년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중국은 플러스 2.3입니다. 네. 이렇게 볼 때 방금 말씀하신 차이나 피크로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 피크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난 30 이상 매우 빠른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상대적인 차이감 이런 예. 거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매년 두 자릿수 성장도 하고 이랬던 나라니까. 그랬었죠. 네. 참 한국도 70년대는 두 자리 성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금년에 중국의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금리가 최대 이슈인데 중국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제가 이제 지난해 중국이 선방을 했다 그랬었고요. 최근에 이제 IMF가 국제통화기금이죠. 금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수정했습니다. 네. 0.4%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가 본다는 거죠. 둔화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덜 둔화되고 네. 오히려
어떻습니까?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이 있더라. 네. 좀 어렵게 말하면 복원력이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봤었는데 금년이 용어이지 않습니까? 예. 용이 영어로 드래곤이죠. 네. 이 각 철자를 따서 이 6가지가 이번에 중국 경제의 관전 이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짧게 소개하면요. D죠. 드래곤 D. 네. D는 경기 침체, 둔화의 가능성. 디프레션. 네. 그다음에 이제 R이죠. 네. R 드래곤. R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역시 네. 부동산 문제가 중국에서는 심각하다. 리얼 에스테이트요. 네. 예, 리얼 에스테이트. 예. 세 번째는 이제 A인데요. A는 미국과의 갈등 대립입니다. 예.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G인데 글로벌 환경. 그다음 다섯 번째는 O죠. O 드래곤이니까 그 오픈 그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개방형 혁신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그 마지막으로 N은 역시 이제 그 넷 제로라고 탄소 중립입니다. 예, 요 6가지가 주요 이슈인데 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동산 시장의 침체입니다. 그렇죠. 예, 중국은 뭐 광활한 땅이고 이 부동산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다른 요인과 결합해서 경기 침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프레션이 가장 이슈가 아닌가. 어떻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핵심은 저는 소비의 회복입니다. 예, 중국도 뒤에 말씀드리겠었는데 이 국내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소비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의 감소라든지 수출의 감소라든지 투자의 감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소비가 크게 위축돼 있고 네. 회복 조짐이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대의 관건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관광 중국 유커들의 맞습니다. 영향을 받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아마 경기 활성화 내지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매우 과감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관전 포인트라고 그 철자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다 중점적으로 아, 신경 써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아닌가 싶고 소비를 많이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청년 실업률이 높고 그래가지고 매우 걱정이 높습니다. 많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더욱 소비도 늘지 않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과감한 정책을 펼칠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앙경제실무회의 중국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요 회의인데 여기서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중국은 아직도 이제 계획 경제라 그러죠. 크게 보면 5년마다 이제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또 매년 초에 또 발표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중앙경제실무회에서 세 가지 방향을 그 공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은 아시겠지만 사자성의 나라가이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가 온중구진입니다. 예.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진하겠다. 그 안정의 기반 위에서 성장은 필요하다. 온중구진이라 표시하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 네. 욕심이죠. 예. 근데 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진촉온이라서 성장을 통하여 안정을 추구하겠다. 방금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2자리입니다. 네.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은 생존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네. 따라서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안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 그 성장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이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요. 그 설립구파라에서 낡은 것을 폐기하기 이전에 새로운 것을 먼저 만들겠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설립구파. 그래서 그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중국은 이미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예. 네. 한국은 2050년이고요. 네. 중국 2060년이거든요. 예.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미 수년 전에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 예. 그리고 수소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 예. 로봇 AI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낡은 것을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대내적인 그런 정책 방향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사실 이 개념은 이미 10년 전에 시진핑 주석이 주창을 하고 또 최근에 강조한 내용이 인류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주제이죠. 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극화된 국제 질서.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몇 개 나라가 아니고 국제 질서를 다과시키자. 그다음에 개방적인 정책 또는 포용적인 정책,
포괄적인 정책 이런 정책으로 계속하겠다. 예. 이렇게 볼 때 아마 금년도 그 단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개방 정책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정 속에 성장을 하겠다. 성장을 하면서 안정을 하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모순적인 일배반적인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어떤 중국 사람들의 그런 동양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깊은 역사의식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근데 또 그게 또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고.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네.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지켜보기나 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IMF에서 중국의 성장률을 0.4%포인트 높여 잡았다고.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무려 0.6%포인트를 높여 잡았고요. 예, 예.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도 0.2% 높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IMF가 보기에 세계 경제 또는 중국, 미국 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을겠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한 2년 전이죠. 그 쌍순환 전략이라 했어서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걸로 말하면은 그 국내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죠. 네, 핵심이 역시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예, 네. 내수고. 내수죠. 예. 내수를 높여보자. 그 다음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난해 초에 위드 코로나 정책의 부작용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네. 예. 금년에는 좀 다시 안정화되지 않을까. 예,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중국이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내면은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금년이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중국 경제도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거든요. 네. 수출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전쟁이 두 군데 일어나고 있고 네. 에너지 문제, 유가 문제, 식량 문제 크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교역량이 줄어듭니다. 네. 예. 지금 교역량이 평균보다도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대내적인 요인은 유리한데 대외적인 요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중국의 금전 성장률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또는 수출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네. 이게 두 개가 핵심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도 좀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유, 다 잘 돼야지 우리도 예. 좀 잘 될 텐데. 예. 어쨌든 사실 중국은 뭐 여전히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상호 좀 의존적이면서 보완성 높은 거는 쭉 말씀을 하셨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부산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의 주요 지역 간 뭐 교류, 경제 교류, 협력 방안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매번 그 이토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고민하는데 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잘 하면은 금년이 새로운 한중 관계 부산 입장에서 구축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이토에서 말씀드린 부산이 금년에 글로벌 후보 도시를 예.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글로벌 후보 도시가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공교롭게도 2년 전에 중국의 이제 정책 방향을 연초나 이제 그 직전 연도 10월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중국도 드디어 명시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큰 나라죠. 그렇죠. 네. 지역 간 격차는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까지는 2년 전 이전만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해왔었는데 예. 명시적으로 하겠다 이거지. 아. 그래서 이제 중국도 지역균형 발전, 한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균형 발전, 또 부산은 글로벌 후보 도시 전략이니까 이것이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으로서 협력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죠. 조금 전에 이제 그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랬었는데 예. 중국은 이미 수소라든지 또는 뭡니까 로봇이나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부산에 있는 기업들 대학과 연계한다면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더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년이 부산 입장에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하는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대 경제학부의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자갈 찾으면 18,341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유기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